이제 존속 기간 좀 처리해 볼까요? 241페이지 241. 지상권의 존속 기간이라고 되어 있는 거 찾으셨어요? 일단 얘는 별표. 하여튼 그 남의 물건 빌려 쓰는 것들은 존속 기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241페이지 지상권의 존속 기간 점 3번은 별표로 하시고, 먼저 그 280조에 보면 1항하고 1호, 2호, 3호가 있죠. 거기를 꼼꼼하게 읽어봅니다. 280조 제1항 1호, 2호, 3호까지 차근차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니까 일단 얘는 외워야 되겠죠. 먼저 1항 끝에 가면 단축하지 못한 단어를 미출합니다.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다음의 연함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단축하지 못한다를 미출하시고, 이건 최소한 이 기간만큼은 꼭 보장을 해주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거기다가 최단 존속기간 제한 규정이라고 쓸까요? 최단 존속기간 제한 규정. 최단 존속기간 제한 규정 쓰셨어요? 그 다음에 1호, 2호, 3호를 보니까 각각 몇 년으로 되어 있죠? 30년, 15년, 5년. 30년, 15년, 5년. 그 다음에 석조라고 되어 있는, 석조는 뭐죠? 석조. 이게 돌로 만든 거고, 그 다음에 석회조는 시멘트로 만든 거고, 그 다음에 연화조는 연화조. 연화조가 뭐냐면 얘는 기바가 아니고요. 붉은 벽돌이에요. 붉은 벽돌. 대신 그 쓰지 마세요. 돌, 시멘트, 붉은 벽돌 그런 거 쓰지 마세요. 시험 문제 안 납니다. 그거.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그 견고가 키워드예요. 견고. 견고. 견고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때. 그다음 수목 동그라미입니다. 그러니까 견고한 건물을 짓기 위해서, 그다음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다면 최소 몇 년간 땅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30년 동안 땅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3호 갑시다. 건물 이외의 공작물인데요. 공작물 동그라미 합시다. 건물 이외의 공작물. 얘는 몇 년이죠? 5년. 건물 이외에 공작물을 지을 목적으로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다면 최소 땅 몇 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5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2호 갑시다. 전호 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 이게 이도 저도 아닌 경우입니다. 이도 저도 아닌 경우가 중간짜리인데 몇 년이죠? 15년. 자, 그러면 칠판을 좀 먼저 볼까요? 아까 지상권의 뜻이 뭐였죠? 지상권의 뜻이 소유, 사용, 지상물을 뭐하기 위하여?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이게 지상권입니다. 갑, 이 사람 토지 소유자하고 을이라는 사람의 갑의 땅 위에다가 이렇게 건물도 짓고 그다음에 나무도 심기 위해서 갑의 땅을 직접 사용하는 제도가, 이게 지상권이라는 겁니다. 그럼 지상권의 뜻이 지상물을 뭐하기 위하여?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직접 뭐하는 권리? 사용하는 권리, 이게 지상권이에요. 다만 이렇게 지상권의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땅 사용 기간을 최소한 몇 년 동안 쓸 수 있도록 정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최소한 땅을 쓸 수 있는 기간을 보장해주고 있는데, 그게 최단 존속기간 제한 규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쭉 해볼 테니까 이제 문제를 맞춰보세요. 아까 견고한 건물을 지을 목적으로, 그다음 수목 소유를 목적으로 한 때는 최소 몇 년간 땅 쓸 수 있다 그랬죠? 30년. 그 다음에 공작물.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때는 최소 5년간 땅 쓸 수 있다 그랬고, 이도 저도 아닌 경우가 이게 몇 년이죠? 15년입니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견고, 수목은 몇 년? 30년. 공작물은 5년. 이 공작물이 건물 이외의 공작물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도 저도 아닌 경우가 몇 년? 15년이에요. 자, 그러면 얘를 제가 만들어 볼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먼저 철근 콘크리트 건물을 짓기 위해서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이게 기업. 그 다음에 소나무를 심을 목적으로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디귿. 육교 설치를 위해서, 육교 설치를 위해서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 다음 리을번. 목조. 건물을 지을 목적으로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럼 각각 최단 존속기간 제한 규정 있죠. 이때 최단 존속기간의 합은 몇 년일까요? 최단 존속기간의 합은 몇 년이죠? 산수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산수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자, 나 100년 넘는다 손들어요. 100년 넘는다. 내리시고 100년 넘게 공부하시겠는데요? 100년 넘으면 안 돼요. 100년 넘으면 안 돼요. 자, 한번 해봅시다. 이게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니까 어디에 해당할까요? 견고. 이건 찾아야 돼요. 어디죠? 견고한 건물을 지을 목적으로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 경우니까 최단 존속 기간 제한 기죠. 몇 년 되죠? 30년. 그다음에 소나무니까 수목이죠.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때니까 최소 몇 년 쓸 수 있죠? 30년. 그다음에 육교가 문제예요. 육교 30년이에요? 그럼 안 되죠. 육교는 30년이 되는 건 견고한 건물이에요. 건물. 그다음에 요 육교는 건물 이외 공작물이죠. 건물 이외 공작물이니까 얘는 몇 년 되는 거죠? 얘는 5년. 건물 이외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때는 몇 년? 5년. 목적 건물이니까 얘는 이도 저도 아닌 거죠. 견고한 건물도 아니고 건물 이외도 아니니까 중간짜리가 되는 겁니다. 얘는 몇 년? 얘는 15년이 되는 거예요. 이걸 계산하라는 거, 이걸 계산하라는 거. 그래서 계산기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몇 년 되는 거예요? 80년. 제 모의고사 차례가 들어오면 이걸 내도록 하겠어요. 정답도 알았지? 답은 몇 번일까요? 답은 2번이에요. 답 2번. 답 2번 해드릴 테니까 빵점이 절대 안 나옵니다. 이걸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지상권의 경우에는 이렇게 최단 존속기간 제한 규정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 반드시 외워야 되겠네요. 최단 존속기간 제한 규정은 몇 년이다? 30년, 15년, 5년. 어떤 게 30년짜리라고요? 견고, 수목은 몇 년? 30년. 공작물은 이게 건물 위에 공작물 말하는 겁니다. 공작물은 5년. 이도 저도 하는 경우가 15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항 갑시다. 2항. 전항의 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한 때는 전항의 기간까지 뭐한다? 연장 동그라미 하시고. 그럼 칠판을 봐볼까요? 이렇게 철근 콘크리트 건물을 짓기 위한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면서 존속기간을 15년으로 정했어요. 이런 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근 콘크리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는데 존속기간을 15년으로 한다. 이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최소 몇 년간 쓸 수 있도록 해줘라. 30년간 쓸 수 있도록 해줘라 라고 돼 있으니까 15년으로 하는 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겁니다. 15년으로 정하면 어떻게 되죠? 30년으로 각각 뭐 한다? 연장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30년, 15년, 5년보다 짧은 기간을 정했다면 30년, 15년, 5년으로 각각 뭐 해준다는 거예요? 연장해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쭉 내려와서 281조로 보겠어요. 쭉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241페이지 맨 밑에 281조 1항 제가 읽겠습니다.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쭉 밑줄 할까요? 전조의 최단 존속기간으로 한다. 몇 년으로 한다는 뜻이에요? 30년, 15년, 5년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전조의 최단 존속기간으로 한다 그랬으니까 30년, 15년, 5년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럼 각각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따져서 30년짜리 줄 건 30년짜리 주고 그 다음 5년짜리 줄 건 5년짜리 15년짜리 줄 건 15년 이렇게 준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내용이 이거예요. 이렇게 철근 콘크리트 건물을 짓기로 하고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는데 존속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몇 년으로 본다? 그냥 30년으로 본다는 뜻인 거예요. 그다음에 육교 설치를 위해서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면서 존속 기간을 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그냥 몇 년으로 본다? 5년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목적 건물을 지을 목적으로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면서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그냥 몇 년으로 본다? 15년으로 본다는 겁니다. 이렇게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따져서 각각 30년, 15년, 5년 이렇게 정해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2항입니다. 지상권 설정 당시에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아니한 때. 다시 지상권 설정 당시에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은 전조부터 밑줄합니다. 전조 제2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이게 무슨 말이죠? 전조 2호니까 몇 년으로 본다는 거예요? 15년으로 본다는 거죠. 15년. 그러니까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않으면 몇 년으로 본다? 15년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철근 콘크리트 건물인지 목조 건물인지를 정하지 않고 그냥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지상권을 설정하기로 한다라고 하면서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중간짜리를 준다는 겁니다. 몇 년으로 본다? 15년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럼 중요한 단어가 공작물인데요. 공작물 동그라미 합니다.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않았을 때 몇 년으로 보는 거예요? 15년.
그럼 수목은 공작물이다 아니다. 공작물은 뭐죠? 공작물의 뜻이 공작물.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교수 서비스. 합격이 쉬워지는 명품 교수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작물,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물건.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물건이 이게 공작물인 거예요. 그럼 공작물에 해당되는 거 뭐 있을까요? 공작물. 뭐 이런 가지고 있는 뭐 필기 그린다 게 공작물 맞죠? 사람이 뚝딱뚝딱 만들어내는 거니까 집도 공작물이죠. 사람이 만들어내는 거. 그다음 육교 다 공작물 다.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거 다 공작물인데 나무는 뭐 뚝딱뚝딱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물건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수목은 공작물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여기서 알 수 있는 내용은 그러면 요 수목 소유를 위해서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면서 존속 기간을 정해도 최소 몇 년간 보장되죠? 30년. 그다음 수목 소유를 위해서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면서 존속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또 그냥 30년간 되는 거니까 수목은 존속 기간을 정했든 정하지 않았든 최소 몇 년간 땅 쓸 수 있다. 30년 동안 땅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넘겨볼까요? 자, 넘어가서 동그라미 2번. 자, 지상권 설정 당시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의 존속 기간은 몇 년으로 온다? 15년. 그런데 따라서 수목 동그라미 합시다. 수목. 그러니까 수목의 경우에는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존속 기간은 최소 언제나 몇 년간 보장되는 거죠? 30년. 그 언제나 밑에다가 쓸까요? 존속 기간을 정했든 정하지 않았든 그게 언제나의 뜻입니다. 수목의 존속 기간은 언제나 30년이다. 그 30년의 뜻이 존속 기간을 정했든 정하지 않았든 이란 뜻이에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수목의 소유를 위해서 지상권의 존속 기간을 정해도 최소 몇 년간 쓸 수 있고 30년간 쓸 수 있고 정하지 않으면 그냥 몇 년이 되니까 30년이 되니까 존속 기간을 정했든 정하지 않았든 최소 몇 년간 땅 쓸 수 있다는 거예요. 30년 동안 땅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칠판을 볼까요? 요게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철근 콘크리트 건물을 지을 목적으로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면서 존속 기간을 40년으로 정했어요. 40년. 이렇게 정하는 건 돼야 안 돼요. 아까 견고니까 최소 몇 년간 쓸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30년간 쓸 수 있도록 해줘야 되니까 30년보다 길게 정하는 건 당연히 돼야 안 돼요. 되죠? 40년으로 정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40년 존속 기간이 만료가 된 거예요. 그러면 존속 기간이 만료가 되면 지상권은 존속하는 거예요, 소멸하는 거예요? 존속 기간이 만료가 되면 지상권은 존속한다, 소멸한다? 그냥 소멸해야 되죠. 왜냐하면 이게 남의 땅을 빌려서 쓰는 거니까 존속 기간이 끝나면 지상권도 존속한다, 소멸한다. 소멸. 그럼 지상권이 소멸하면 을은 뭘 해야 될까요? 땅 이제 빌려 쓰는 기간이 끝났으니까 건물 같은 걸 뭐하고 철거하고 토지를 깨끗하게 비워서 가볍게 두들겨주고 딴 데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존속 기간은 끝났어도 건물이 현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건물이 현재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토지 사용 기간은 끝났지만 을은 여전히 건물의 소유자죠. 그 원래대로 하려면 건물을 뭐하고 철거하고 그다음 토지를 깨끗하게 비워서 가볍게 되돌려주고 이제 다른 땅을 빌려서 건물 같은 걸 또 짓고 땅 써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건 이게 원칙인 건 맞는데 건물을 철거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고 또 멀쩡한 건물을 또 때려부시는 것 자체가 지상권자 을에겐 더 불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속 기간은 끝났지만 건물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을은 갑보고 토지를 더 한번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갱신 청구권이에요. 무슨 청구권? 갱신 청구권. 그러니까 존속 기간은 끝나서 건물을 철거하고 나가야 되는 게 원칙인데 존속 기간이 끝났지만 을이 계속 갑의 땅을 사용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을에게 생길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이런 지상권자를 보호해 주려고 먼저 만들어준 게 갱신 청구권이라는 거예요. 갑보고 네가 토지를 더 한번 사용하게 해달라고 을이 갑에게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럼 갱신 청구권에는 청구권인가요? 형성권인가요? 이게 청구권일 때하고 형성권일 때 좀 차이가 있어요. 이것도 배운 거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배운 거 가지고 칠판 볼까요? 갑 건물 가지고 있고 건물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매매계약 체결한 경우에 갑은들한테 뭐 할 수 있죠? 갑의 권리가 대금, 지급, 청구권이죠. 대금, 지급, 청구권. 그럼 갑이 을에게 대금, 지급 청구를 한 거예요. 대금, 지급 청구를 하면 그러니까 이에 을이 응해서 매매대금 지급해주는 행위를 해야만 매매대금 지급이라는 목적이 달성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갑이 대금 지급 청구를 하면 을이 이에 응해야 되죠. 승낙을 해서 그다음 매매대금을 지급해주는 행위를 해야만 대금 지급이라는 목적이 달성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을로부터 사기를 당했어요. 사기당했으니까 갑은 을과 체결한 계약을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죠. 취소. 그다음에 취소하면 법률행위 효력이 어떻게 되죠? 취소하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죠. 그러니까 이때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가 취소를 하게 되면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 계약은 효력이 없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표현할 때 이렇게 말한다 그랬죠? 이렇게 말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취소하면 법률행위 효력이 어떻게 된다?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 다시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취소를 하면 계약이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효력이 없어지는 건 맞는데 계약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기 위해서 을의 승낙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을에 뭐가 없어도 승낙이 없어도 계약은 당연히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효력이 없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법률관계가 직접 변동하는 권리가 이게 형성권입니다.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법률관계가 직접 변동하는 권리가 뭐다? 형성권이라는 겁니다. 그럼 차이는 뭐냐면 이렇게 청구권의 경우에는 법률 효과가 생기려면 상대방에 뭐가 있어야 돼요? 승낙이 있어야 되고 형성권인 경우에는 법률 효과가 생길 때 상대방의 승낙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건 이해되죠? 청구권의 경우에는 상대방에 뭐가 있어야 승낙이 있어야 법률 효과가 생기고 형성권의 경우에는 상대방에 뭐가 없어도 승낙이 없어도 곧바로 법률 효과가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다시 이쪽에 와서 갱신 청구권은 청구권이다, 형성권이다. 써놨잖아요. 여기 써놨는데 똑바로 읽어요. 갱신 청구권은 청구권이다, 형성권이다. 청구권이죠. 그러니까 을이라는 사람이 갑보고 계약을 또 토지를 더 사용하게 해달라 계약의 갱신을 청구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청구권이라고 그랬으니까 갑에 뭐가 있어야 승낙이 있어야 갱신의 효과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을이 갱신 청구를 했는데 갑이 이에 응해 준 거예요. 승낙을 해준 겁니다. 그럼 다시 이제 합의에 의해서 계약을 연장하게 되는 거죠. 다만 아까 지상권의 경우에 최단 존속기간 제한 규정이 있다 그랬죠. 몇 년? 30년, 15년, 5년이니까 이제 갑이 승낙을 해서 다시 기간을 정할 때에도 30년, 15년, 5년보다 짧게 정하는 건 돼야 안 돼요.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 30년, 15년, 5년간 땅 쓸 수 있도록 다시 계약을 연장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갑의 입장에서 봤을 때 승낙할 거냐 말 거냐는 의무예요, 자유예요? 자유죠. 그러니까 을이 갱신 청구를 했을 때 갑이 이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갑 쪽에서 을의 갱신 청구에 대해서 갑이 이에 대해서 뭐 할 수도 있다? 거절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거절하게 되면 을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뭘까요? 갱신 청구를 했는데 갑이 싫어 이렇게 얘기하면 을은 이제 건물 네가 사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건물 네가 사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 건물을 네가 사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라는 거예요. 무슨 매수 청구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 그러면 이때 지상물 매수 청구권 제가 써놨죠? 얘는 청구권이다, 형성권이다. 형성권. 그러면 을이 라는 사람이 갑보고 건물을 네가 사라 이렇게 의사를 표시하면 얘가 형성권이라고 그랬으니까 갑에 뭐가 없어도 승낙이 없어도 건물에 관한 매매 계약이 곧바로 성립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 을의 입장에서 일단 갑에게 갱신 청구를 해서 갑이 응해주면 합의에 의해서 계약을 연장하는 거고 이때 최단 존속 기간만큼 기간을 보장받는 거예요. 그런데 갑이 갱신을 거절할 때 을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이게 바로 뭐라고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 건물 네가 사 이렇게 얘기하면 갑에 뭐가 없어도 승낙이 없어도 건물에 관한 매매 계약이 곧바로 성립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까먹으면 안 될 게 순서예요. 첫 번째, 지상권자는 먼저 어떤 권리를 행사하는 거죠?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거고 토지 소유자가 갱신을 거절했을 때 어떤 권리 행사한다?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요 을이 지상물 매수 청구를 하면 갑은 반드시 건물을 사야 돼요? 안 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을이 지상물 매수 청구를 하면 갑은 반드시 건물을 사야 된다, 안 살 수도 있다? 반드시 사야 되죠. 왜냐면 얘가 무슨 권이니까? 형성권이니까 갑에 뭐가 없어도 승낙이 없어도 그냥 건물에 관한 매매 계약이 곧바로 성립하는 거니까 갑은 반드시 건물을 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갑이 건물을 안 사는 방법은 뭘까요? 궁극적으로 건물 안 사는 방법은 이거죠. 을이 무슨 청구를 했을 때? 갱신 청구를 했을 때 이에 응해주면 건물 안 사는 방법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지상권자 을을 보호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요 두 사람 중에서 토지 소유자, 지상권 설정자하고 지상권자 중에는 누가 경제적 약자인 거죠? 지상권자 경제적 약자인 거죠. 그러면 요 지상권의 존속 기간이 끝났는데 건물 같은 게 없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건물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을은 계속 토지를 쓰고 싶어하는 을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을을 보호해 주려고 만든 제도가 이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갱신청구권, 지상물, 매수청구권 먼저 어떤 권리 행사하는 거예요? 갱신청구권 행사하는 거고 토지 소유자가 갱신을 거절했을 때 어떤 권리 행사한다? 지상물, 매수청구권. 그럼 칠판에서 찾아보세요. 갱신 청구의 요건은 뭘까요? 갱신 청구 요건은 이거죠? 이거 말하시면 돼요. 갱신 청구 요건은 만료 플러스 현존. 만료 플러스 현존. 만료는 뭐죠? 존속 기간 만료. 그다음 현존은 지상물이 현존할 것. 토지 위에 존재하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은 지상물이라고 표현하니까 지상물이 뭐 할 것? 현존할 것. 그다음에 요 지상물 매수 청구 요건은 뭐죠? 지상물 매수 청구. 만료 플러스 현존하다. 이거 집어넣으면 되죠. 토지 소유자에 뭘 집어넣으면 되죠? 갱신 거절 이걸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 먼저 조문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내려와서 242페이지 283조 조문이 있죠. 242페이지 상단부에 올라가면 283조 찾으세요. 자, 먼저 1항에 갑시다.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 밑줄 할까요?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은 지상물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상물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갱신을 청구 네모칸 하시고 그 옆에 오른쪽 옆에 가다가 얘는 청구권이라고 씁시다. 청구권. 아무리 유명하시더라도 저랑 공부 스타일이 안 맞으면 그냥 안 맞더라고요. 애들 유료회원이면 교수님들을 고를 수 있으니까 과목별로 나만의 드림팀을 만든 느낌? 저랑 꼭 맞는 교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게 합격 비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항에 가서 지상권 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다가 갱신 거절이라고 쓸까요? 갱신 거절. 그다음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그다음에 전항의 공작물이나 수목, 전항의 공작물이나 수목에다가 지상물. 전항의 공작물이나 수목에다가 지상물이라고 쓰시고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매수 청구 네모칸 치시고 거기는 형성권이라고 씁시다. 잘 구별해서 외우셔야 됩니다. 자, 먼저 토지 소유자는 먼저 어떤 권리를 먼저 행사하고 갱신 청구권을 먼저 행사하고 그리고 토지 소유자가 갱신을 거절했을 때 어떤 권리를 행사한다.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한다. 이렇게 딱딱 구별해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이게 또 하나 생각해 보면 요 지상권자에게 갱신 청구권과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인정해 주면 지상권 설정자는 분리해요? 분리하지 않아요? 별로 분리하지도 않아요. 그걸 자꾸 분리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 지금 을이 갱신 청구를 해서 그다음 갑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을이 건물을 사라고 얘기하면 갑이 반드시 건물을 사야 되잖아요. 그럼 건물을 산 갑이 과연 분리할까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은 매매대금 주고 건물에 관해서 뭘 취득하는 거죠?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그럼 자기는 토지도 가지고 있고 건물도 가지고 있는 거니까 지가 들어가서 살고 싶으면 들어가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 이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팔고 싶으면 다른 사람에게 팔면 되는 거고 또 요 토지하고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또 빌려주고 싶으면 빌려줘도 되는 거니까 지상물 매수청구권을 지상권자에게 인정해줘도 토지 소유자가 그렇게 분리하게 되는 건 아니에요. 얘는 건물에 관한 뭘 취득해서 소유권을 취득해서 자기 마음대로 뭘 하면 되니까 처분을 하면 되니까 지상권 설정자에게 그렇게 분리한 건 아닌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볼까요? 오른쪽에 가서 지상권의 효력인데요. 지상권의 효력. 먼저 1번 갑시다. 지상권자의 기본적인 권리가 토지를 뭐 할 수 있는 권리,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먼저 거기 토지 사용권에다 사용 동그라미 하시고 토지 사용권에 사용 동그라미 하고 그다음 써놓을까요? 이건 직접 사용하는 거예요. 사용하게 해달라 요구하는 거예요. 힌트. 지상권은 물건이다. 이게 힌트죠. 지상권은 물건이니까 물건의 뜻이 사람이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니까 지상권자는 토지를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하는 거죠? 직접이죠. 직접. 그거 하나 써두시면 되겠어요. 그다음 2번 갑시다. 토지 소유자는 지상권자의 토지 사용을 방해해서는 안 되는 소극적 인용 의무를 부담한다. 소극적 인용 의무. 그건 제도의 본질과 관계된 내용인데요.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 볼까요? 그럼 지상권자는
지상권은 물건이라고 그랬으니까 지상권자는 갑의 토지를 직접 사용하는 거예요. 갑에게 사용하게 해달라 요구하는 거예요. 직접. 그다음에 그럼 토지 소유자 갑은 을이 자기 땅을 쓰는 거 그냥 참아주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사용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다 해줘야 될 필요는 없고 을이 자기 땅을 사용하는 걸 참아주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는 적극적 의무를 진다, 소극적 의무를 진다. 소극적 의무. 그 다음에 을이 자기 땅을 쓰는 걸 참아주면 된다. 그래서 이걸 인용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요 지상권 설정자는 무슨 의무를 진다? 소극적 인용 의무를 진다는 겁니다. 지상권자는 직접 사용하는 거고, 그다음 지상권 설정자는 을이 자기 땅을 쓰는 걸 참아주기만 하면 되는 무슨 의무만 부담한다? 소극적 인용 의무만 부담한다는 거예요. 그다음 밑에 내려가서 지상권의 처분인데요. 그건 별표. 양가로 2번 지상권의 처분 별표하시고 282조 먼저 읽어봅니다. 자, 읽어보니까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서 토지를 뭐 할 수 있다? 임대할 수 있다. 밑에 그 오른쪽 여백에 쓸만한 공간이 많죠. 거기다가 필기를 좀 하겠어요. 거기다가 지상권의 처분이라고 쓰시고 일단 지상권의 처분. 그럼 먼저 지상권 처분 방법은 먼저 지상권자는 일단 아까 지류의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 요건이다 아니다? 아니죠. 근데 현실적으로 지류 내는 경우가 많아요? 안 내는 경우가 많아요? 내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겁니다. 일단 지류를 내고 그 다음에 지상권을 설정받아서 건물을 짓거나 나무를 심거나 해서 자기가 많은 자본을 투하하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투하한 자본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지상권을 처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거예요. 이 처분 방법이 총 3가지입니다. 이걸 외우는 겁니다. 먼저 지상권 양도할 수 있고요. 다음 지상권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수 있고, 그다음 조문에는 없지만 하나 더 알아둡니다. 이게 담보 제공입니다. 지상권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렇게 총 지상권의 처분 방법은 몇 가지다? 3가지. 양도는 뭐죠? 양도. 지난번에 해드렸잖아요. 또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거 복습 안 했다는 뜻이잖아요. 양도는 뭐에 의하여? 의사표시에 의한 재산권의 이전, 이게 양도입니다. 그러니까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이건 다른 사람에게 지상권을 돈 받고 팔 수 있다는 거예요. 지상권을 돈 받고 팔면 자신이 투한 자본을 회수할 수 있게 되죠. 임대는 임대차 계약이니까 임대차 계약을 하면 뭐 받을까요? 차임 받죠. 차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차임을 받으면 투한 자본을 회수할 수 있고, 그다음 지상권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데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은 지상권 위에 저당권을 설정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상권을 담보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고 지상권 위에 저당권을 설정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3가지를 잘 외웁니다. 지상권 처분 방법은 몇 가지 있다고요? 3가지. 3가지 뭐죠? 양도, 임대, 담보 제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때 설정자의 동의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이런 처분 행위를 할 때 설정자 갑의 동의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 그 다음은 설정 행위로서 지상권의 처분을 금지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특약사항에다가 지상권자 너는 이러이러한 처분을 못한다 이렇게 금지시킬 수 있다 없다? 이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도 필요 없고 동의도 필요 없고 금지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상권의 처분은 완전 자유라서 어떠한 내용의 제한도 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쓴 거 이제 확인해 보겠어요. 지상권의 처분 방법은 총 몇 가지라고요? 3가지. 3가지 뭐죠? 양도, 임대, 담보 제공. 양도, 임대, 담보 제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 요 처분 행위를 할 때 설정자의 동의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고 설정 행위로서 지상권의 처분을 금지할 수도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쭉 내려올까요? 지료 봅시다. 지료. 자,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 본문 갑시다.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 오른쪽.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 요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료 내는 경우가 많다? 안 내는 경우가 많다? 내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럼 지료에 관한 약정이 있으면 지료 줘야 되는데 세 번째 줄 끝에 지료는 금전에 하나한다, 하나지 않는다. 하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금전에 하나는지 하나지 않는지 시험 문제 내기 좋아서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그 지상권의 경우에 뭐 콩, 쌀, 뭐 다른 물건으로 줘도 상관없죠. 그러니까 지료는 금전에 하나한다, 하나지 않는다. 하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매매의 경우에 대금은 금전에 하나한다, 하나지 않는다. 하나한다. 임대차에서
차임은 금전에 하나한다, 하나지 않는다. 하나지 않죠. 일단은 그때도 콩, 쌀 이런 도지라고 알아요? 도지? 그 논바 이렇게 빌려가지고 농사 짓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수확기에 뭐 콩으로 주고 쌀로 주게 그 차임조로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대차에 있어서 차임도 금전에 하나지 않습니다. 매매에 있어서 대금은 금전에 하나한다, 하나지 않는다. 하나한다. 그다음 지상권에 있어서 지르는 금전에 하나한다, 하나지 않는다. 하나지 않는다. 임대차에 있어서 차임도 금전에 하나한다, 하나지 않는다. 하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올 때마다 자꾸 구별해 보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밑에 동그라미 2번에 갑시다. 지료 증감 청구권 증감 동그라미 하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료가 찾았어요? 지료 증감 청구권의 증감 동그라미 하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읽어보니까 결국 그 지료가 경제사정의 변동에서 상당하지 않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료 증감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지료 올려달라 내려달라 각각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맨 끝에 밑줄 합시다. 지료 증감 청구권에는 청구권이다 형성권이다. 형성권 동그라미 하시고 이쪽에 와보세요. 아까 요 청구권의 경우에는 상대방에 뭐가 있어야 승낙이 있어야 갱신의 승낙이 있어야 법률 효과 생기는 거고 형성권의 경우에는 상대방에 뭐가 없어도 승낙이 없어도 법률 효과 곧바로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고 지료를 매달 말에 매년 말에 100만 원씩 이렇게 내기로 한 거예요. 매년 말에 100만 원씩 내기로 한 겁니다. 그러면 지료 한번 정했는데 이제 지가가 이제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그럼 갑이라는 사람 을에게 지료 증액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이건 무슨 권이죠? 형성권. 그러니까 을에 뭐가 없어도 승낙이 없어도 증액의 효과 곧바로 생긴다는 겁니다. 지료 매년 말에 100만 원씩 주기로 정했는데 이제 지가 뚝 떨어진 거예요. 그럼 을 쪽에서 뭐 할 수 있죠? 지료 감액 청구할 수 있죠. 역시 청구권이다, 형성권이다. 형성권이라고 그랬으니까 갑에 뭐가 없어도 승낙이 없어도 감액의 효과가 곧바로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료 증감 청구권, 그 돈과 관계된 것 중에서 뭐 증감 청구권 꽤 있어요. 지료 증감 청구권, 전세금 증감 청구권, 뭐 차임 증감 청구권 이런 것들은 다 청구권이다, 형성권이다. 형성권이라는 겁니다. 그거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지료 증감 청구권은 청구권이다, 형성권이다. 형성권. 그리고 넘어가 볼까요? 좀 전에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 요건이 아닌데 지료 내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 그랬죠. 쭉 위로 올라가서 244페이지 제일 위에 287조입니다. 287조 지상권자가 찾았어요? 287조 지상권자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 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 2년 이상 네모칸 치시고 소멸 청구 네모칸 칠까요? 그리고 여백에 쓸만한 공간이 되죠. 거기다가 좀 필기를 좀 합시다. 요 지상권 파트하고 전세권 파트를 보다 보면 그 소멸 청구할 수 있다는 말도 있고요. 소멸 통고할 수 있다는 말도 있는데 쓰는 상황이 좀 달라요. 먼저 거기다가 의무 위반이라고 쓸까요? 그러니까 의무 위반을 이유로 용익 물건을 없앨 때는 이때는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뭐 할 수 있다?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그다음 기간 정하지 않았을 때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는 각 당사자가 소멸 통고할 수 있다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둘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렇게 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곧바로 권리가 소멸하게 됩니다. 다음 소멸 통고의 경우에는 요 소멸시키겠다는 의사표시 이외에 일정한 기간이 경과해야 소멸합니다. 기간이 경과해야 소멸하게 돼요. 요게 차이입니다. 이걸 바꿔서 하게 되면 틀리게 돼요. 다시 여러분 쓴 거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이 뭐죠? 의무 위반의 경우에 뭐 할 수 있다?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이때는 소멸시키겠다는 의사표시라면 곧바로 권리가 소멸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 뭘 정하지 않았을 때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는 각 당사자가 뭐 할 수 있다? 소멸, 통고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이때는 소멸시키겠다는 의사표시 이외에 반드시 뭐가 경고해야? 기간 경과 시, 기간이 경고해야 권리가 소멸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관점을 가지고 다시 조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287조 읽어볼까요? 지상권자가 찾았죠.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 그랬으니까 이건 2년 이상 치료 지급하지 않은 거니까 이건 의무 위반한 거죠. 의무 위반. 따라서 끝에 지상권에 뭘 청구할 수 있다?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끝에다 써놓을까요? 이거 청구권인가요? 형사권인가요? 청구권이 돼야 될까요? 형사권이 돼야 될까요? 다시 잘 생각해보면 금방 맞출 수 있어요. 이거 누가 의무를 위반한 거예요? 지상권자 을이 의무를 위반한 거죠. 그럼 갑작에서 지상권 소멸 청구를 했을 때 의무를 위반한 을에 승낙이 있어야 지상권이 소멸하는 거예요. 승낙이 없어도 지상권이 소멸해야 되는 거예요. 승낙이 없어도 지상권이 소멸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얘는 청구권이다, 형성권이다. 형성권, 형성권. 자, 그러면 이제 실전 예를 한번 해봅시다. 잘 보셔야 돼요. 치료를 매년 말에 100만 원씩 내기로 한 거예요. 매년 말에 100만 원씩. 그럼 잘 따라오세요. 치료를 매년 말에 100만 원씩 내기로 했다는 겁니다. 먼저 2000년도에 치료 100만 원 안 냈어요. 2001년도에 또 100만 원 안 낸 겁니다. 2002년도에 100만 원 안 냈어요. 그러면 당연히 소멸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몇 년 체납했죠? 3년 체납받고 체납한 금액이 얼마예요? 300이니까 소멸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거. 그러니까 지금 딱 2년 체납했다는 거예요. 2년 체납했다는 겁니다. 그럼 소멸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2년 이상 그랬으니까 딱 2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그러니까 소멸 청구할 수 있는데 이번엔 2001년도에 또 치료 100만 원을 낸 거예요. 그다음에 2002년도에 또 100만 원 안 낸 겁니다. 그러면 좀 전에 건 연속해서 100만 원 체납을 해서 총 200이 되는 거고 여기는 연속된 체납은 아니죠. 근데 어쨌든 총 200이 되는 경우입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소멸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 이상인데 2년이 연속해서 2년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속해서 2년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체납한 그루를 합한 금액이 2년분에 달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가보면 지루를 다 안 내는 경우보다는 일부는 내고 일부는 안 내는 경우가 더 많죠. 그러면 2000년도에 지료 100만 원 중 50만 원 내고 50만 원 안 낸 거예요. 또 2001년도에 또 50만 원 내고 50만 원 안 낸 겁니다. 2002년도에 똑같이 50만 원 내고 50만 원 안 냈어요. 그럼 일단 총 체납한 횟수는 몇 번이에요? 3번이죠. 3번. 3년 체납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체납한 금액은 얼마예요? 150이죠. 그럼 소멸 청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이런 경우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를 정확하게 써두기 바랍니다. 이런 걸 잘 아는 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2년 이상의 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 2년 동그라미 하고 다 불러드릴 테니까 잘 따라 쓰세요. 체납한 치료를 합한 금액이 2년분에 이르러야 한다. 2년분에 이르러야 한다. 체납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2년분에 이르러야 한다. 썼어요? 이런 쓴 거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니까 결국 쉽게 표현하면 안 낸 돈을 다 더해서 얼마가 되면 200이 되면 그러니까 지금 지료를 매년 말에 100만 원씩 내기로 했으니까 2년치 총 금액이 얼마가 되는 거죠? 200이죠. 그러니까 안 낸 돈을 다 더해서 얼마가 되면 200이 되면 그때 비로소 소멸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안 낸 돈을 다 더해서 얼마밖에 안 되죠? 150이니까 아직 200이 안 되죠. 그래서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다시 체납한 지료를 합한 금액이 2년분에 이르러야 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의미 파악되셨죠? 자, 그럼 결국 7번째 다시 와서 자, 지상권의 뜻이 뭐예요? 뭐 그 1시간 동안 피를 토하면서 설명했는데 지상권의 뜻이 소유,
사용. 지상물을 뭐하기 위하여?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직접 사용하는 권리가 지상권이고, 지상권의 경우에 일단 첫 번째 부종성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죠. 그 다음 지상권의 경우에 지류의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 요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다음 요 지상권의 경우에 최단 존속기간 제한 규정이 있다 없다? 있죠? 몇 년이죠? 30년, 15년, 5년. 그 다음에 존속기간이 만료했고 지상물이 현존할 때 지상권자는 먼저 어떤 걸 행사할 수 있죠? 갱신청구권 행사할 수 있고, 토지 소지가 갱신을 뭐 했을 때? 거절했을 때 지상물 매수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갱신청구권은 청구권이다 형성권이다? 청구권. 그 다음 지상물 매수청구권은 청구권이다 형성권이다? 형성권. 그 다음에 요 지상권자는 지류를 지급하고 건물을 짓는 등 많은 자본을 투하하게 되니까 이 투하한 자본을 회수하기 위해서 지상권을 뭐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 처분. 처분 방법은 몇 가지예요? 세 가지. 세 가지 뭐죠? 양도, 임대, 담보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때 설정자의 동의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고 설정 행위로 지상권의 처분을 금지할 수도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상권자가 지류를 지급하지 않으면 뭐 할 수 있죠? 소멸 청구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지류 체납했을 때 2년 이상 지류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 뭐 할 수 있다? 소멸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맨 끝에 가서 소멸의 효과 하나 보도록 하겠어요. 소멸의 효과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244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소멸의 효과에서 수거 의무와 매수청구권이라고 되어 있는 거 찾았어요? 자, 1항 갑시다. 지상권이 소멸한 때에는 읽어봅시다. 시작. 자, 수거 동그라미 하고 원상 회복 유출합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지상권이 소멸했다는 겁니다. 지상권이 소멸했다는 거예요. 그럼 지상권자는 건물타 공작물을 모아여 수거하여 토지를 깨끗하게 비워서 되돌려 줄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지상권이 소멸하면 지상권자는 지상물을 수거해서 토지를 깨끗하게 만들어서 되돌려 줄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다만 그 지상권이 소멸하는 경우 중에 특히 요거 이제 존속기간이 만료로 소멸했을 때,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했을 때, 그리고 지상물이 현존할 때는 다시 지상권자 보호를 위해서 갱신청구권, 지상물 매수청구권 인정해 주겠다는 뜻인 겁니다. 그 다음에 2항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2항, 그게 시험 문제입니다. 전항의 경우에, 즉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라는 겁니다. 지상권 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그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2항에서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세자입니다. 세자. 세자 뭘까요? 못한다 아니고요. 세자. 정당한 아니고요. 상당한 아니고요. 세자. 청구한 아니고요. 뭐 일단 전항에 아니고요. 막 일단 다 질러 보세요. 공작물 아니고 가액을 아니고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설정자입니다. 설정자. 찾았어요? 설정자. 그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누구에 걸리냐면 지상권 설정자에게도 지상물 매수청구권이 있다 없다? 있다. 그게 시험에서 잘 생각이 나야 돼요. 좀 전에 여기 보시면 지상권자에게는 갱신청구권과 지상물 매수청구권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비겼죠? 근데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끝났어요. 근데 봤더니 그 토지 위에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건물 같은 게 있는 게 지상권 설정자 갑에게도 경제적으로 유리한 경우 있다 없다? 있죠. 그럼 이때는 갑이라는 사람이 내가 건물에 해당되는 시가만큼 돈을 너한테 줄 테니까 이 건물을 나한테 팔아라 라고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상물 매수청구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지상권자에게도 지상물 매수청구권이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누구에게도? 지상권 설정자에게도 지상물 매수청구권이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잘 생각이 나야 됩니다. 다시 지상권 설정자에게도 지상물 매수청구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만 을은갑에게 지상물 매수청구할 수 있는 건 맞는데 을은갑에게 뭐 하라고 청구하는 거죠? 건물을 사라 라고 청구를 하는 거고, 갑이라는 사람은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는 건 맞는데 갑은 을한테 건물을 모아라 팔아라 라고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라서 두 권리가 충돌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얘는 사라고 청구를 하는 거고 얘는 팔라고 청구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지상권자와 지상권 설정자 모두에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두고요. 좀 쉬었다가 지역권 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